내가 12살 때 독일과 벨기에 국경 부근에 있는 휴르트겐 숲속 오두막집에 살고 있었다. 연합군 폭격기가 우리가 살던 아이엔 마을을 파괴하자 아버지는 어머니와 나를 이곳에 보냈던 것이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지만 대포 소리가 밤에 숲을 뒤흔들었고 비행기들이 끊임없이 머리 위로 날고 있었다. 첫 번째 노크 소리가 들렸을 때 어머니는 곧 촛불을 불어 껐다. 내가 문 쪽으로 걸어가는데 어머니가 한 발 앞서 문을 열었다. 눈 쌓인 겨울 나무들을 배경으로 철모를 쓴 병사 둘이 유령처럼 서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눈 위에 누워있는 세 번째 사내를 가리키며 알아들 수 없는 말고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와 나는 거의 동시에 그들이 미국군임을 알아챘다. 적군이다. 어머니는 나의 흥분을 가라앉히려는 듯 나의 어깨 위에 한 손을 올려놓고 잠시 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무장한 그들은 우리의 허락 없이도 집에 들어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냥 서서 눈으로 관청하고 있었다. 눈 위에 쓰러져 있는 부상자는 이미 죽은 것 같았다. 들어오시오. 드디어 어머니가 독일어로 말했다. 그들은 독일어를 알지 못했다. 어머니는 프랑스 말을 써보았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프랑스 말을 잘 알고 있었다. 부상자를 살펴보러 가면서 어머니가 나에게 말했다. 저 두 사람의 발가락이 언 것 같구나. 재킷과 구두를 벗겨드려라. 그리고 밖에 나가 눈 한 양동이만 퍼다 다오. 나는 곧 그들의 퍼렇게 언 발을 눈으로 비벼주었다. 그들은 부대에서 낙오하여 독일군으로부터 몸을 숨겨가며 꼬박 4일 동안 숲속을 방황했던 것이다. 면도를 하지 않아 수염이 덥수룩했지만 방한복을 벗은 그들은 큰 소년들처럼 보였다. 어머니는 그들을 소년처럼 대했다. 나가서 헤르만을 잡아와라. 감자도 여러 개 가져오고. 헤르만이란 어머니가 싫어하는 나치의 제2인자인 헤르만 괴링의 이름을 따 붙인 통통한 수탉으로 크리스마스 이브에 오기로 되어 있던 아버지를 위하여 키워온 것이었다. 해리는 허벅지에 총상을 입고 피를 많이 흘리고 있어 어머니는 침대볼을 길게 잘라 붕대를 만들었다. 곧 구운 닭고기의 냄새가 방 안 가득히 퍼졌다. 어머니를 도와 식탁을 차리고 있을 때 문 속에서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또 길 잃은 미국군이겠지 생각하며 나는 주저없이 문을 열었다. 그러나 문 밖에는 내 눈에 익은 군복을 입은 군인 넷이 서 있었다. 독일군이다. 나는 그들을 보는 순간 놀람과 공포로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아직 어린아이였지만 나는 그 정도의 상식은 가지고 있었다. 적군을 보호하는 것은 방역제이며 총살감이라는 것을. 어머니도 공포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말을 잃고 서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잠시 후 문 밖으로 나가 그들에게 크리스마스 인사를 했다. 브랄리 바이나하덴. 블레이 바이나덴. 우리는 부대를 잃었습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 이 집에서 쉴 수 있을까요? 물론 되고 말고요. 여러분은 따뜻한 음식을 냄비가 빌 때까지 먹을 수도 있습니다. 반쯤 열린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음식 냄새를 맡고 독일 군인들이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지금 다른 손님들이 이미 계신데 아마 그분들이 여러분을 친하다고 생각하지 않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이곳에서 총질을 하면 안 돼요. 안에 누가 있습니까? 미국 군인. 어머니는 추위에 온 군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쳐다보았다. 들어오세요. 여러분은 내 아들 같고 안에 있는 사람들 역시 그래요. 부상을 입은 소년 하나가 죽음과 싸우고 있고 그의 두 친구도 여러분처럼 길을 잃고 배고파 지쳐 있어요. 오늘 밤만은 크리스마스 이브만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잊읍시다.
하사는 멍하니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실제보다 몇십 배나 더 길게 느껴지는 2, 3초간의 침묵이 흘렀다. 자, 무기를 이 장작 더미에 올려놔요. 다른 사람들이 음식을 먹어치우기 전에 어서 서두르세요. 어머니의 말에 군인들은 고분고분 문 안에 있는 장작더미 위에 무기를 내려놓았다. 이윽고 독일군과 미군들이 조금 방에 꼭 끼어서자 어머니는 시종 미소 띤 얼굴로 모든 사람들에게 좌석을 지정해주면 않도록 했다.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으나 어머니는 곧 저녁 준비를 했다. 민켄, 빨리 가서 감자와 규리를 더 가져오너라. 창고에서 식량을 찾는 동안 나는 해리의 신음소리를 지었다. 돌아와 보니 독일군 하나가 안경을 쓰고 해리의 상처를 돌보고 있었다. 간호병이군요. 아닙니다. 하지만 몇 달 전까지 하이델베르그에서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꽤 유창하게 들리는 영어로 추위 덕분에 해리의 상처가 곪지는 않았다고 미군들에게 말했다. 과도한 출혈 때문입니다. 쉬면서 영양을 섭취하면 괜찮을 겁니다. 서로 간의 적의와 의심이 가시면서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다. 모두 식탁에 앉았을 때 다시 보니 군인들이 아주 어려 보였다. 어머니는 기도를 드렸다. 고통의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지친 아들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평강으로 이들의 지친 마음을 따스하게 감싸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나는 식탁 주위를 둘러보았다. 전쟁에 시달린 군인들, 다시 소년이 된 그들, 미국에서 그리고 독일에서 모두 집으로부터 멀리 떠나온 그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자정 직전에 어머니는 모두를 문 앞 계단으로 나가 베들레헴의 별을 보자고 제의했다. 잠이 들어 있는 해리를 제외한 우리 모두는 어머니의 곁으로 가 하늘을 올려보았다.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을 찾던 그 침묵의 순간에 전쟁은 멀리 그리고 거의 우리 머리에서 자취를 없이 사라져버렸다. 우리 집에서의 병사들 간의 임시휴전은 다음날 아침까지도 계속되었다. 해리는 이른 새벽에 깨서 어머니가 떠주는 죽을 받아먹었다. 어머니는 독일군 하사에게 얻은 포도주 반병과 달걀과 설탕을 섞어 마시게 했다. 나머지는 사람들은 오트밀을 먹었다. 이 물줄기를 따라가면 상류에서 재편하고 있는 미 제1군을 만나게 될 거요. 의학도가 옆에서 하사의 말을 받아 영어로 통역해 주었다. 왜 몬샤우로 가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독일군이 몬샤우를 점령하고 있거든요. 어머니가 그들에게 무기를 돌려주었다. 여러분, 몸 조심하세요. 모두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독일군과 미군들은 악수를 나누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섰다. 그들의 모습이 숲속으로 사라지고 난 다음에 어머니와 나는 집 안으로 들어왔다. 어머니는 낡은 성경을 꺼냈다. 나는 어머니의 어깨 너머로 그 책을 들여다보았다. 펼쳐진 곳에서는 크리스마스 이야기, 즉 그리스도의 구유 속에서의 탄생을 알고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 선물을 가지고 찾아온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가락은 마태복음 2장 12절의 끝을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은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더라. 나도 그들이 이 전쟁 끝에 평안히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길 기도했다.